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빠르게 좀 살펴봅시다. 자, 간단하게만 좀 얘기합시다. 자, 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 이동을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자 이동을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지? 자, 근데 이제 어쨌든 통틀어서 얘기하자는 거죠. 자, 산소를 얻는 것이다. 얻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혹은 전자를 읽는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까꾸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죠? 자, 환원은 산소를 읽는 것이고 전자를 얻는 것이다. 지금 교재에도 안 실려 있고 사실 쓸 이유는 뭐 거의 없는 것인데 수소의 이동으로도 얘기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수소를 읽는 거 혹은 뭐 수소를 얻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뭐 예시로 우리가 뭐 메테인의 연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CO2가 아니고 O2여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된다고 했다, 그죠? 자,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로 나뉘었을 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와. 자, 반응물과 생성물로 나뉘어 봤을 때 우리가 비교 대상은 비슷한 놈들이었다, 그지? 자, 근데 비슷한 놈들이 눈에 안 띄면은 탄소 화합 물끼리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지? 탄소가 있는 친구들끼리. 자,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라고 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산소로 얘기했을 때는 산소를 얻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그래서 산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수소로도 얘기가 가능하긴 하다고. 자, 수소가 있었는데 수소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인 겁니다. 알겠죠? 자,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친구가 짝꿍이 될 텐데, 자, 당연히 환원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뭐 숙제 문제 풀 때도 나왔을 건데, 산화랑 환원은 무조건 누가 먼저다? 동시다. 그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산화 환원의 동시성 얘기를 했었죠. 그지? 자, 뭐 이렇게 산화하는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그지?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날는지 모르겠네. 금속 반응성 있죠. 이제 산소 이동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전자의 이동에 있어서 누가 전자를 내어줄지 누가 전자를 받을지 이런 거 결정짓기에는 이제 금속 반응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암기하고 계시나? 이렇게? 자, 뭐 어떻게 풀었어 문제를 그러면? 칼카나마라철 리준합 수고수음 백금이었습니다. 그죠? 길었다, 그지? 우리가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워야 되는데 여기 18개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긴데 어쨌든 외워야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더 용이하게 쉽게 풀 수가 있고 정말로 새로운 실험, 유형이 나왔더라도 내가 보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금속 반응성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속 반응성이 큰 놈들이 산화가 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산화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문제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나오는 게 있다면 철의 재련에서 첫 번째 순서가 탄소랑 산소랑 만나서 여러분들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 한 명 안 왔습니다. 네. 아니요. 아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 자, 우리가 보통 탄소랑 산소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철의 재련에서 이제 코크스랑 산소가 만났을 때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코크스의 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지? 자, 요거 기억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철의 재련이 이제 여기 우리가 산화철 삼형을 화학식을 기억해 주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은 이제 문제가 좀 쉽게 풀리니까 그런 것이야. 자, 그리고 뒤쪽에 뭐 이산화탄소랑 일산화탄소 요 얘기는 이제 개수가 3만큼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면 이제 좀 빨리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두면 용이한 거, 편한 거고 사실 안 외워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큰 뭐 이상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오늘 이제 중요하게 하게 되는 내용인데 산염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지? 자, 산이 무엇이었나? 자, 어디다 빠뜨려야 돼? 물에 빠뜨려야 되죠. 그지? 물에다가 이 물질을 빠뜨리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산이라고 했었다. 그죠? 자, 이름 뒤쪽에 다 산으로 끝났었어. 그지? 뭐 염산, 황산, 탄산, 뭐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의 특징 얘기를 했었다. 그지? 자, 신맛이 기본적으로 났었고 그 다음에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거 여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금속과 산이 만나면은 어떤 기체? 수소 기체 발생하죠. 그지?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여기다가 이제 불씨를 가까이다가 하면은 퍽 터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 가까이 할 수 있었어. 자, 탄산칼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기체가 나와? 이산화 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석회수를 준비를 해주죠. 그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지 아닌지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염기. 자,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염기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금속과 이제 OH-가 만나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뭐 NaOH, 수산화 나트륨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 수산화 칼륨,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특징으로는 자, 염기 무슨 맛? 쓴맛이 나요. 그지? 자, 쓴맛이 나고 우리 사람 피부랑 이제 좀 맞닿으면은 미끌미끌거려. 그지? 뭐 대표적으로 뭐 비누라든지 우리가 어패류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져보면 다 미끌미끌하잖아. 그지? 우리 피부로 만져봤을 때 미끌미끌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녹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보는 것은 항상 이제 뭐 금속과 탄산칼슘 뭐 이렇게 물어봐요. 금속과 반응 안 하고요. 탄산칼슘이랑 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지? 거꾸로 내는 거야. 낚이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이제 리트머스 종이 있죠. 쌤 어떻게 외우라고 했나? 리트머스 종이. 자, 리트머스 종이 우리가 산인지 염기인지 구별을 할 때, 구분할 때 쓰는 종이었습니다. 그죠? 자, 산성 물질은 어떤 것을 써야 하나?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썼습니다. 그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로 바뀌죠. 그지? 자, 뭐 염기는 염기는 거꾸로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쓰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로 바뀐다고 했다. 그지? 자,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산불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지? 산불. 산성은 무슨 색이 된다? 붉은색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산성은 붉은색이 돼야 돼. 붉은색이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파란색을 썼겠죠. 그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질문으로 이런 게 있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산에다가 찍어본다. 그럼 무슨 색이 되겠냐? 그대로 붉은색이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붉은색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지?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29페이지였습니다. 지시약.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급하게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색상을 못 봤는데, 이제 색상이 보여. 그죠? 아래쪽 보시면 지시약 나옵니다. 그죠? 지시약도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지만 문제가 풀리고 오늘 해야 되는 중화 반응에서도 문제 맞힐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시약 계속 나온다. 자,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름이 제일 긴 것부터 위쪽에다가 놓으라고 했습니다. 페놀프탈레인이 제일 길어. 자, 그리고 메틸 오렌지가 그나무로 깁니다. 이름이. 자, 그 다음이 BTB다. 자, 위쪽을 외우면 된다고 했어. 그죠? 위쪽 색상 이름 어떻게 되나? 요거는 외우셨나? 문제를 안 풀어봐서 이제 뭐 외울 필요가 없었나? 그죠? 자, 색상 이름이 무무빨 노노초파요. 무무빨 노노초파. 여러분들 비어있다면은 좀 채워 넣으시고, 지금 뭐 교재 이제 뭐 새로 쌤이 막 프린트해서 줬잖아. 칼라로. 그지? 자, 무무빨 노노초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지? 산성, 중성, 염기성. 자, 그 줄 그대로 내려가셔서 여기서 산성, 중성, 염기성이었고요. 또 그대로 내려가셔서 산성, 중성, 염기성이었다. 그죠? 자, 이렇게 무무빨 노노초파만 외워준다면은 각각 어떤 지시약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야. 그지?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지시약 아래쪽에 색상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넣어놓은 거. 보시면은 이게 무무빨 노노초파가 아니고 무무빨 노주초파요. 그지? 요 친구 지금 보면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글로도 주황색이라고 넣어져 있어. 그지? 이게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주황색이라고 알려주고 이제 외우라는 것도 무무빨 노주초파라고 외우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 근데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무무빨 노노초파라고 하고 사실 노노초파 여기 노란색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가셔서 학교 선생님 입맛대로 좀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봤을 때 여러분 천연지시약이 있는데 천연지시약에는 자주색 양배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이 99% 알겠죠? 어쨌든 간에 천연지시약도 보면은 산성이 붉은색 계열이 돼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산불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야. 자, 그 다음 pH 얘기가 있습니다. pH 선생님은 산성도라고 이제 좀 부르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기준인 것이고 읽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pH 그대로 읽으시든지 혹은 pH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0에서 14까지의 라인이 있는데 자, 가운데가 7이죠. 그지? 자, 그래서 용의 그 액성이 7이 중성인 것이고 7에서부터 숫자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산성이 되고 7로부터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쌤이 지난주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는 안 했는데, 실에서 가까운 것은 이 산과 염기의 성질이 세지가 않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약이라는 말을 붙여줘. 약산성, 그 다음에 약염기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산성이 되게 세진다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럼 강해지죠. 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에 가까울수록 염기가 강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강염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지? 자,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요. 아래쪽에 뭐 이산화탄소와 해양 얘기 지난주에 했죠. 그지?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게 물에 녹으면은 탄산이 된다고. 그지? 이 탄산 이온이 나오면서 이 탄산이 여러분들 그 해양의 산성화에 작용을 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은 보통 염기성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중화 반응 가볼 수 있도록 해보자고.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좀 얘기를 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중성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 간혹 하는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중성이 아니어도 괜찮아.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 산성과 염기성을 섞는 행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이랑 염기랑 섞었어. 산이 남을 수도 있고 염기가 남을 수도 있어. 중성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예시로 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자, 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염산 있죠? 그지? 염기의 대표적인 예시가 수산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반응을 하면 뭐가 튀어나오냐? 자, 여러분들, 물이 튀어나와요. 물. 자, 물이 튀어나와. 자, 그리고 뒤쪽에는, 요 경우에는 NaCl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HCl이라는 거 사실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이냐? 우리가 물 안에 녹아 있으니까 이온으로 찢겨져 있어야 돼. 그지? HCl은 그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지? 자, NaOH는 어때? 자, 요 친구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걸 만든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자, 요 알자 이온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반응하는 이야. 자, 화학 결합에서 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반응을 하는 이온을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응식을 우리가 따로 적을 텐데, 자, 반응물에 있는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요. 자, 그럼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하나인 것이야. 그지? 자, 요게 만들어져서 H2O가, 요 둘이서 만나서 H2O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지금 요 상태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봤을 때, 왼쪽 편에 봤을 때, Cl-랑 Na+가 남죠.
그지? 자, 요 친구 결합해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진다? NaCl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안 만들어져. 자, 화학 반응식으로 저렇게 적었는데 안 만들어집니다. 자, 왜 그런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NaCl이 뭐야?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그지? 무슨 결합하고 있어? 이온 결합을 하고 있죠. 그지? 자, 근데 지금 어디에 빠뜨려져 있나? 물에 빠뜨려져 있어요. 그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빠뜨려지면은 이온 상태 그대로 나뉘어져 있죠. 그지?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결합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반응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고 했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이렇게 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근데 물을 다 증발시켜 버렸어요. 가열을 해가지고 물을 다 날려보냈어. 그럼 Na와 Cl이 만나야겠죠. 그지? 우리 물에 있을 때만 이렇게 이온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그럼 물이 없어지면은 이 친구 다시 모여야겠죠. 그지? 그때는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물에 있을 때만 지금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물을 이제 다 날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NaCl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염이라고 우리가 불러 알겠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똑같은 놈이다라고 봐도 괜찮은데 사실상은 좀 다르기는 하죠. 이온으로 찢겨져 있냐 서로 진짜로 결합했냐 요 차이라 가지고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교재에 이렇게 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뭐 NaCl이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데 선생님이 아래쪽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라고 나타내 줬어요. 그지? 결합 안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아래쪽에 알짜 이온 반응식 뭐 적어 놨고요. 자, 그 아래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넣어 놨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처음에 상태가 여러분들 염산 있습니다. 염산 2방울을 넣어놓은 거야. 그치? 자, HCl 2방울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자, H 플러스가 2개, Cl 마이너스가 2개가 이렇게 있죠. 그치? 자, 여기에 이제 NaOH를 한 방울만 띡 떨어뜨릴 거야. 자, 일단 요때는 당연히 용액의 액성이 산성입니다. 그죠? 자, NaOH를 딱 떨어뜨리면은 NaOH라는 게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잖아. 그지? 자, 요 친구가 반응하겠죠. 그죠?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랑 하나씩 반응을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자, Cl 마이너스는 반응을 안 해요. 그지?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Na 플러스도 구경꾼 이온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남냐 하니까 수소 이온이 이렇게 남죠. 선생님 H2O 안 그려주나요? 안 그려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 빼놓고 나머지가 다 물이죠. 그지? 어차피 산과 염기라는 게 물에 빠뜨린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물인 거야. 알겠지? 자, 요때도 지금 H 플러스가 남은 것을 보면서 요때도 용액의 액성이 산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해볼 거냐? NaOH 한 번 더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에 있는 OH랑 여기에 있는 H랑 만나서 반응을 하겠죠. 그지?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반응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2개, Cl 마이너스가 2개가 남죠. 자, 요때는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라는 겁니다. 그지? 자, 산을 결정짓는 게 수소 이온이었고
염기를 결정짓는 게 수사나 이온이니까 지금 둘 다 없으니 중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방울만 더 넣어봅시다. NaOH 하나만 더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Na 플러스 2개 있고요. Cl-도 2개가 있어.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OH랑 만날 H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응해야 안 해. 안 하겠지. 그지? 자, 그대로 쪼개지는 겁니다. 이 친구 지금 이온 결합하고 있으니까 Na 플러스가 하나가 또 나오고 OH 마이너스가 하나가 또 생기는 거야. 자, 이제 보니까 OH 마이너스가 하나가 띡 남았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용액의 액성을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교재에는 이제 뭐 좀 친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만들어진 물 분자 개수도 이렇게 다 모형으로 그려 놓은 것이야. 그지? 자, 순서에 따른 이온의 개수 적어볼 수 있겠네요. 자, 처음에 수소 이온 개수 몇 개였어? 2개였죠? 그 다음에는 1개가 됐네. 자, 그 다음에는 0개죠? 그 다음 또 0개야. 그죠? 자, Cl-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다? 2개입니다. 2개야. 그지? 자, 그 다음에 Na+는 처음에는 없어요. 그지? 두 번째는 이제 반응을 안 해서 하나가 생기고, 두 번째 2개, 세 번째 3개까지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OH-는 보니까 OH-는 들어가자마자 수소랑 반응을 해서 OH-가 남아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까지는 OH-가 보이잖아. 근데 네 번째 OH-가 보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자, 그래서 용액의 액성이 각각 산산중염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BTB 용액을 떨어뜨려 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지시약 색상 얘기했었죠. 무무빨, 노노초파. 그래서 BTB가 마지막에 노초파에서 어디서? 산중염에서, 그죠? 산중염에서 노초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노란색을 띌 것이고, 여기서도 노란색, 여기서는 초록색, 여기서는 파란색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알자이온 반응식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자,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한다. 자, 이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준위 값이 있다고. 그지? 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반응물이 지금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가야 돼. 그지? 그럼 에너지를 뭐 해야 됩니까?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거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지. 그지? 이거 발열 반응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산과 염기를 섞으니까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합니다. 산과 염기를 섞었더니 온도가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지?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이 중화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화 반응할 때 만들어지는 열이니까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자, 그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화열 설명을 넣어놨고요. 자,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빠져있는 거에서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고.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아니고 여기 그림이랑 같이 보면 되는 것이야. 자, 이게 문제마다 뭐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겁니다. 여기는 뭐 NaOH, 뭐 부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이온의 개수. 지금 기존에 들어있었던 것이 염산입니다. 그지?
자, 염산인데, 자, Cl-의 개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처음에는 있었는데 점점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소이온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처음부터 점점 계속해서 꾸준하게 개수가 증가하는 것도 있다. 자, 그게 누군가 보니까 여러분들 뭐 표에다가 숫자 다 적어놔서 보이겠지만 여기 Na 플러스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지? 이 친구가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없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등장하는 친구가 존재하는데 없었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OH-밖에 없죠. 그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려놔도 어떠한 상황에서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지, 그치? 처음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넣어준 친구가 누군지를 체크해가면서 어떻게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지 정도 체크하시면은 각각들의 이온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1페이지 아래쪽에 우리는 중화점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들어온 거긴 한데, 자, 요 부분 있죠?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는 요 지점.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는 요 지점. 이것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것이죠.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다시 산과 염기를 섞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중성을 맞췄을 때를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지.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연속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자, 이때 지금 수소이온과 OH-가 반응을 하죠. 그렇지, 반응합니다. 그럼 열 발생해야 안 해? 열 발생해요. 자, 여기서 열이 발생한다. 온도가 높아졌겠지. 자, 여기서 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요. 그럼 추가적인 열이 또 발생하겠네.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지? 자, 여기서도 안 되죠. 여기서는 안 돼. 그지? 자, 여기서는 반응할 수소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온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점점 온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는 온도가 서서히 뭐 식어가는, 그지? 뭐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페이지 조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열을 가지고, 온도를 가지고 중화점을 찾자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은 온도가 제일 높을 때만 보시면 돼. 그지? 반응을 계속 점차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최대한 반응을 했다면은, 열이 많이 발생을 했을 테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성인 지점이 되겠다. 중화점이 되겠다라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자료 플러스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 사실 문제는 여러분들 자료 플러스에 있는 대로 문제가 나와요. 물론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이것도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죠? 유형이 한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지? 자, 지금 보니까 HCl이 30ml만큼, NaOH가 30ml만큼 반응을 했을 때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지? 일단 첫 번째, 여기가 지금 중화점이구나 내가 찾을 수가 있죠. 그지? 추가적으로 또. 자, 중화점이니까 여러분들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된다? 중성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중성인 걸 아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페놀프탈레인을 넣든지 메틸 오렌지를 넣든지 BTB를 넣든지 색상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지시약을 내가 외우고 있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좌우가 쌤 그림 말고 여러분들 책에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지? 쌤은 좀 덜 대칭인 것 같은데 대칭입니다. 그지?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자, 지금 뭐 제일 끝에 있는 부분 여기 좀 살펴볼게. 자, 살펴보면은 좀 비교를 해보자고. 자, HCl이 10만큼 있고 NaOH가 50만큼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얼마만큼 반응할 수 있나? 10만큼 반응하겠죠. 그지? HCl 10만큼 다 반응을 해버릴 것이야. 그지? 자, 여기 반응한 만큼이 10만큼이라는 거죠. 오른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50과 10 중에는 10만큼만 반응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NaOH가 다 반응을 하는 것이야. 어쨌든 10만큼 반응하기 때문에 서로의 온도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럼 여기서 NaOH가 40만큼 남았죠. 그럼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는 당연히 HCl이 지금 40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20과 40이니까 20만큼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20만큼만. 이 친구들이 다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액의 액성도 당연히 염기성, 산성 각각 이렇게 남겠다는 거. 그지?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온도 또한 같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다 여기는. 그지?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와 정말 개꿀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아래쪽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중화점이 20과 40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앞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렸던 실험과는 다른 실험인 거야. 알겠죠? 앞에서 했던 실험은 연속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연달아서. HCl을 냅두고 여기다가 NaOH를 한 방울, 또 그 다음에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것인데, 요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 합이 60ml라는 값을 계속해서 유지시켜가면서, 실험 A, 실험 B, 시험관 C, 시험관 D, 시험관 E, 이렇게 나눠서 한 거야, 이거는. 알겠죠? 연달아서 하는 행위가 아닌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있다면은 수소 이온과 OH- 수산화 이온이 최대로 반응을 했구나 라고 하시고 여기가 무조건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용액의 액성은 당연히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상하다고. 수소 이온이 20, 수산화 나트륨이 40만큼 있을 때가 중화점이다. 이상하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X축이 뭐야? X축 물리값이 뭡니까? 여러분 X축 뭐라고 나와 있어? 부피죠. 그지? 단위가 밀리리터니까 부피인 거예요. 부피. 자, 우리가 부피는 입자의 개수가 아니죠. 그지? 요걸 받아들이셔야 돼. 부피가 크다고 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많아야 되냐? 그러지가 않은 거야. 그지? 부피가 적어도 입자는 많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그지? 자, 지금 이 강의실과 옆의 강의실은 크기가 같거나 비슷할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는 사람이 지금 우리 총 합해서 5명이 있고 옆에 교실에는 강의실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같은 부피지만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요게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부피랑 입자의 수랑 같다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부피랑 입자 수가 같은 게 맞아요. 여기서는 1대1로 반응했으니까. 같은 부피에 같은 입자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같은 부피에 입자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그 옆에 왼쪽에다가 쭉 다 적어놨거든? 곽티의 생각 다 적어놨죠. 그지?
뭐 조심할 부분이라든지 과학적인 생각이 다 넣어놨는데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 자, 여기 화학 원에 이제 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통합 과학에서 요 정도면 이제 문제가 풀리니까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중화점이라는 것은 수소 이온이든 수산화 이온이든 남지가 않은 거야. 그지? 그럼 입자의 개수가 이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은 NaOH를 반으로 나누든지 얘를 두 배로 키우든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죠. 물론 부피가 이만큼인 거 맞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입자의 개수가 NaOH가 40만큼 있다면은 HCl도 40만큼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높지 않겠냐고. 이 얘기 이해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부피가 같아도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같아야 되니까 한 소리야. 자, 그럼 얘가 부피는 10인데 안에는 20만큼의 입자의 개수가 있는 것이고 이 친구는 60만큼, 이 친구는 80만큼, 이 친구는 100만큼 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들이 어떻게 남는지를 보면은 자, 여기서는 HCl이 다 날아가죠. 그지? 이 친구는 NaOH는 30만큼 남아. 자, 여기서가 이제 중성이었고 그럼 여기서가 염기성이 되겠네요. 그지? 자, 그 이후에 보면은, 자, 여기선 다 NaOH가 고갈납니다. 이 친구가 이제 30만큼 남고, 요게 지금 60, 요게 지금 90만큼 이렇게 남게 되죠. 이 친구들 모두 다 산성이다. 이렇게 내가 문제 풀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또 봤을 때 여러분들, 얘가 지금 20만큼 반응했다. 자, 얘가 지금 또 20만큼 반응하죠. 여러분들 쌤은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온도가 같나?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A와 D 지점에서의 온도가 같죠? 그지? A와 D 지점에서의 온도가 같다. 그거 왜 그러냐? 반응한 입자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다시 10대 50이지만 지금 반응한 것은 HCl이 20만큼 반응하지 않았냐고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40과 20이지만 NaOH가 지금 20만큼 최대로 반응하지 않았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20만큼 반응했고 여기서도 20만큼 반응했으니까 A와 D의 온도가 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부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서로 부피가 다른 지점에서 중화점이 형성이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은 문제를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좌측에 중화점 문제에서 조심할 부분이라고 넣어놨어요. 자, 이게 문제가 거의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으로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면은 HCl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1만큼 나오고요. NaOH 한 분자당 수산화 이온이 1만큼 나와. 근데 봐봐. HCl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수산화 마그네슘을 넣어요. 그럼 요게 문제가 되죠. 그지? 왜? 수산화 마그네슘 한 분자에서 OH-가 두 개가 나올 것 아니냐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한 분자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이온의 개수가 다르니까 그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가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제일 쉬운 문제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난이도를 조금 높이겠다. 그러면 이걸로 바뀌는 거야. 보통 여기서 멎어요.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내는 경우는 잘 없어. 근데 여기서 더 어렵게 내겠다? 이걸로 가버리죠. NaOH든 HCl이 아니고 여기서 가수가 여러 개인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주 조금 더 꼬아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 되겠나요?
자, 여러분들, 아래쪽 봅시다. 3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중화 반응의 예시가 나와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자고. 자, 첫 번째는 비린 것을 뭐 제거하는 행위가 될 것 같은데, 비리다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 염기성에 대한 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비리잖아, 그지? 이런 해산물들이 좀 비립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비린 거 싫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때 이제 좀 중화 작용을 시켜주면 좋은데, 자,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산성 물질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자, 레몬즙을 뿌리는 거죠. 그지? 레몬이 신맛이 나잖아. 그지? 선생님,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과일류들은 모두 다 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생선 구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 좀 고급진 식당에서 레몬을 같이 이렇게 좀 썰어서 나와요. 그지? 그런 것들이 다 중화작용하라고 주는 거죠. 레몬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지? 간혹 먹기도 하잖아, 그냥. 이거 왜 주는 거지? 선생님 진짜 처음에 몰랐거든. 왜 주는 거지 하고 그냥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무식했던 거죠. 그지? 어릴 때. 이게 비린 것 좀 없애라고 이렇게 좀 짜서 하라는 거죠. 그지? 자,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양치 얘기 나오네요. 자, 양치를 보시면은, 우리 입 안이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중성이긴 하겠죠. 그지? 근데 이제 중성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충치균들이 있다고. 이 충치균들이 사실 좋은 친구들이죠. 그지? 우리가 이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건데, 이 친구들도 사실은 생명체다 보니까 이 변을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물질들이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안이 조금 산성화가 됩니다. 아주 조금씩. 자, 그래서 살짝 산이야. 약산이겠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해주면 되는 거죠. 치약이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양치하는 행위가 우리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뭐,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중화 반응 이렇게 하면서 좀 양치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곤충에 물렸을 때, 자, 곤충에 뭐 물리거나, 뭐 쏘이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이거나 하면 막 부풀어 올라. 그지? 자, 요게 산성이에요, 또.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또 염기성을 추가시켜 준다면 우리가 부어올라 있던 것들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붓기가 쉽게 가라앉게 되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행위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특히 이제 모기도 곤충이란 말이지, 그지? 십자가 이렇게 모양 내거나 침 바르거나 요거는 이제 병균을 더 넣어주는 행위입니다, 그지? 안 좋은 거야. 자, 여기에 뭐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약국에 파는 이제 뭐 벌레한테 물렸을 때 바르는 약들 있죠? 그런 것들 쓰는 게 가장 좋고, 우리 생활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 조상들의 지혜를 좀 바라보면은 특히 이제 선생님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좀 자랐단 말이지? 꿀이나 된장을 발라줘요. 그것들 염기성입니다. 약염기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 일어나요. 물론 막 좋지는 않겠지, 그지? 거기도 이제 다른 균들이 막 존재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예시가 제산제에 나와요. 자, 제산제가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속 쓰릴 때입니다. 자, 속 쓰릴 때 먹어주는 건데, 우리가 속이 쓰리다는 게 어떤 것이냐? 내 위의 위산, 이 위액이 너무 과한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물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속이 쓰려, 너무 아파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는 염기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 위가 염산이지, 그지? 위액이 염산입니다. 여기 염기성 물질을 넣어주는 거야. 그게 제산제입니다. 알겠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제산제는 보통 수산화, 알루미늄, 혹은 수산화, 마그네슘을, 3가 여기가 있으면 안 돼.
수사나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특히 수사나 마그네슘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정도는 옆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정말 간혹 가다가 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수사나 마그네슘 쓰는지.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 위액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염산이 들어가 있어요. 염산. pH가 우리가 위액이니까 한 심하면 뭐 1점 몇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2에서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넣어주는 이 제산제는 pH가 몇 정도가 적절할까? 응? 염기해야 되죠? 자, pH는 우리가 다시 0에서 14까지가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고 숫자가 클수록 염기라고 했죠. 8? 왜? 그죠. 훌륭합니다. 이게 질문, 요런 게 진짜로 간혹 질문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자, 정말로 이게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웬만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선생님 13이요! 막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하수구 세정제 처먹겠다는 소리죠, 이게. 그죠? 안 돼, 절대 안 돼. 그지? 방금 너무 얘기 잘해줬습니다. 우리는 한 이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지금 평소보다 너무 세졌다는 거지. 한 1에 가까워지거나, pH가 1에 가까워지거나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럼 우리는 살짝만 늘려줘야 돼요. 살짝만, 숫자를 살짝만 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 염기성 물질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산제는 약 염기성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산성화된 토양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작물을 기르고 나면은 토양이 산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주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비료를 염기성 비료를 뿌리면 되겠죠. 그지? 자, 이런 걸로 내가 다시 부어주고 토양을 중성화로 다시 중성화를 이제 좀 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다시 작물을 키우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거 외에도 더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산일지 염기일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좀 문제 풀어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자, 이런 중화 반응의 예시랑 누구랑 같이 나와? 이 친구랑 누구랑 같이 나옵니까? 문제에서는 산화환원의 예시랑 같이 나오죠. 그지? 자, 그래서 다음 보기 중 반응이 다른 것, 반응의 유형이 다른 것 하나를 골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야. 그지? 거기서 뭐 중화 반응인지 뭐 산화환원인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산화환원 예시는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시 좀 참고를 하시고 알겠죠? 자,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별거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하자면은 산염기를 섞는 행위 그 자체를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자, 그것이 중화 반응이다. 자, 이때 반응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반응을 하는 친구, 우리가 반응식 적어줬을 때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반응하는 친구들은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었다. 그죠?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은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상으로 그런 거야. 그지? 자, 요런 친구들은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했고, 물을 다 날려 보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염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알자 이온이 반응을 할 때는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죠. 그지?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열이기 때문에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가장 최대로 만났을 때이기 때문에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뭐 예시는 여러분들 슥 보면 되는 것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뭐 실험도 나와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OX입니다. 요거 우리 바로 자, 6번까지 참 많은데 한번 바로 다이렉트로 쭉 달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들 앞쪽에서부터 질문 좀 받을게요. 1, 2, 3번에 혹시 질문 있나? 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3번의 리을 보시면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게 이산화탄소를 발견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탄산칼슘 생성되는 거 맞아요. 4번의 답을 어떻게 했어? 몇 번 했어?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지금 구리가 보입니다. 그죠? 자, 구리를 염소시키는 거야. 가열하는 겁니다. 산소도 공급해줘. 그래서 산소랑 만나요. 자, 그러면은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지. 그치?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 우리가 구리는 우리가 붉은색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붉다라고 얘기하는데, 산화구리는 검게 그을려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좀 적어 놓으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산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산소는 환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가 보시면은 개수가 빠졌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은요, 산화구리가 검은색 맞죠? 산화구리를 다시 구리로 바꾸려면은, 자, 일단은 선생님은 어떤 것부터 떠올랐냐 하니, 우리가 지난주에서 실험에서 뭐 그런 거 얘기를 해줬는데, 속불꽃체는 일산화탄소가 많다고 했어. 그지? 자, 요거랑 산화구리랑 만나게 하면은,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자, 그래서 순수한 구리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소와 열이 필요하다. 자, 산화구리에다가 수소 기체를 가하겠대요. 그리고 열을 준다면, 이거 순수한 구리랑 수증기로 이제 나뉘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얘기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 맞다라는 게 나올 것 같고, 라 같은 경우에 구리가 산화가 되는 것은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6, 7에서는 괜찮습니까? 7번 보자. 자, 7번 보면은 질산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구리를 넣어준 것이야. 그지? 자, 그래서 구리랑 이온이랑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지? 자, 우리가 또 금속 반응성 읽어보시면은 칼카나마르철 니준합 수구, 구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구리가 전자를 은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구리 이가 양이온, 그 다음에 은이 속출되어 나옵니다. 자, 구리는 산화된다고 했어. 그리고 은은 구리가 준 전자를 받죠. 환원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구리 이가 양이온을 잘 보라고 했는데 수용액에서 구리 이가 양이온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알겠지? 자, 뭐 다 찾았습니다. 기억 보시면은 수용액에서 이온분의 양이온 개수를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온은 변화가 없죠. 그지? 지금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양이온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렇게 바뀌었어. 그지? 이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자인 양이온만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거 화학 반응 전후로 나눠서 화학 반응 전에서 보니까 이온의 개수가 2개가 있는데 화학 반응 이후에는 구리 이온밖에 없죠. 이온이 1개가 됐어. 이온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의 개수는 줄어든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럼 전체 값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감소한다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은 선생님 또 솔직하게 낚였어요. 자,
은은 환원된다. 너무 야갔어. 은 이온이 환원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야. 은이 이온이 환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은 이온이 환원된다 라고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기억 디귿이다.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6번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화학 반응식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보기 불편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 오늘 이제 뭐 알짜 이온 얘기를 했으니까 알짜 이온만 좀 적어준다면 구리와 은의 반응이죠. 방금 여기 7번 것과 동일합니다. 그지? 그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혹시 8번 해설이 필요합니까? 자, 8번 얘기 좀 할게요. 자, 8번 보면은, 자, 둘 다 황산구리에다가 이 금속을 넣어 놨는데, 자, 금속이 A, 금속이 B입니다. 자, 황산구리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황산구리에서 구리만 조금 확인을 해보자고. 어쨌든 전자가 이동하면서 구리만 얘기할 거잖아. 그지? SO4E-는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자, 실험 결과를 볼게. 자, 가에서는 양이온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나에서는 양이온의 수가 감소했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고마워. 자, 양이온의 수가 감소하고 증가하고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황산구리는 구리 이가 양이온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지? 자, 여기다가 A가 반응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구리랑 A 몇 가 양이온인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나 또한 마찬가지야. 구리 이가 양이온이 B랑 반응을 하는데, 순수한 구리가 나오고 B가 몇 가 양이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잖아. 그지? 자, 근데 지금 가에서는 이온의 수가 감소했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 자, 이 A가 구리 이가 양이온에게 전자를 줘야 돼. 근데 한 번에 두 개보다 많이, 세 개 이상으로 줘야 가능한 일이죠. 자, 왜 그런 거 하니?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구리 이가 양이온과 마그네슘의 반응이라고 한번 해봐.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 왔다 갔다 하죠. 그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순수한 구리랑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화학 반응 전후를 봤을 때 이온이 1대 1입니다. 그지? 또 다른 예시 들어볼까? 우리가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과 알루미늄의 반응이라고 한번 해봐.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더 커요. 금속 반응성이. 알루미늄이 전자를 내어주는데 알루미늄 전자 한 번에 몇 개 내어줘? 3개를 내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순수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3가 양이온이 나타나는데, 자, 그럼 이 개수를 맞춰주려면은 이 친구가 2가 되고 이 친구가 3이 돼야 되죠. 맞지? 전자를 6개를 내어주고 6개를 받아주고. 그죠? 자, 그럼 이 친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온이 3개였는데 2개로 바뀌죠. 이온의 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감소가 일어나려면은 주는 놈이 한 번에 전자를 더 많이 내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근데 지금 똑같이 보자고. 구리가 지금 이가 양이온이잖아. 그지? 자, 근데 이온의 수가 감소했대요. 그럼 뭐야? 여기가 3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겠냐는 거죠. 이 얘기 이해되나? 그리고 쌤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온은 우리가 문제에서 1에서 3 사이에서 논다라고 얘기했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있겠죠. 하지만
그 경우는 우리가 일단 자연 현상에서도 되게 적은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1에서 3 사이에서 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이온의 수가 이제는 많아져야 돼요. 자, 그럼 이거 거꾸로인 거야. 이 친구 이제 1 플러스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1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쌤이 들어볼게요. 저기 지금 구리가 있으니까 구리 이가 양이온과 칼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칼카나마라철이니까 칼륨이 금속 반응성 제일 커요. 자, 그럼 칼륨이 전자를 내어주잖아. 그지? 자, 근데 칼륨은 일조 권소야. 전자 하나밖에 못 내어줍니다. 그지? 그러니까 구리 하나를 만족시키려면은 칼륨은 2개가 필요해. 자, 이렇게 되죠. 그지? 자, 그럼 금속 반응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선 이온이 1개인데 여기선 이온이 2개네. 이온이 증가해 버리죠. 그지? 자,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수가 더 작은 값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3과 1로 3대 1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서 바로 물어본다. A 이온 대 B 이온이 전하량이 지금 1대 3이 아니고 3대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니은 가에서 금속 A는 산화되고 A 산화되는 거 맞아요. 나에서 금속 B는 환원된다. 야, 자, 요게 틀린 게 뭐냐면은 실험 결과 3번째 읽어보시면 구리가 석출되었다라는 게 나온다고.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았단 소리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A랑 B가 둘 다 구리보다는 반응성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속 A, 금속 B 둘 다 산화되죠. 그지? 자, 디귿. 가와 나에서 구리 이온 1개가 얻는 전자의 개수는 같다. 구리 이온은 항상 전자 2개씩 받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디귿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10번은 뭐 혹시 질문 있어도 10번은 좀 넘어갈게요. 이런 거 뭐 안 물어봐서. 9번은 괜찮죠? 9번은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번 조금, 네. 11번. 11번 이거 뭐냐면은, 일단 한번 나열만 조금 해보자고. 11번 어렵지 않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녹슨 은을 넣어놨어. 자, 은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조금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물을 집어넣어 준다. 소금이 아니고 소금 물이에요. 그러면은 나트륨이 아니고 나트륨 이온을 생각해 줘야 돼. 그지? 자, 일단은 우리가 금속 반응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셋 중에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칼카나마알, 나알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나트륨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은입니다. 자,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이온이야. 그지? 전자를 내어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반응을 하겠냐? 알루미늄과 은이 반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은에게 전자를 내어줄 수 있는, 산화될 수 있는, 알루미늄이 산화가 될 수 있고, 순수한 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녹슨 은이 뭐 어떻게, 이거 사실 선생님도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아무래도 이 녹슨 은을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녹을 없애주려고 하지 않겠나? 그죠? 자, 이렇게 전자를 이제 알루미늄이 은에게 내어주면서 이제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주자. 그럼 더 반짝반짝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광택 살아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산화된다. 요거 다가 뭐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소금물을 근데 왜 넣어줬냐면은 항상 이런 거에서 소금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넣어줄 수 있는데 요거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이 이온의 이동을 도와주는 지구입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좀 도와주게 만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건너뛰세요. 12번 같은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산화환원이긴 한데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런 문제 처음 보기도 하고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14, 15, 16, 17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 자, 가나다가 각각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별과 동글뱅이가 양이온이래요. 그지? 자, 그럼 생각해보면은 요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수소 이온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그지? 자, 그게 가장 적절한 게 아무래도 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여기에도 별이 있고 여기에도 별이 있어요. 우리가 산이라는 게 어쨌든 수소 이온이 공통인 것이잖아. 그지? 얘는 공통이고 뒤쪽에 나오는 친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는 추가적인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바뀔 수가 있지만 얘는 공통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다른 용액임에도 불구하고 별이 겹쳐서 나오니까 별이 수소 이온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좀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이었죠. 그지? 반응하지 않는 뭐 그런 친구들인데 음이온일 거란 말이야. 그지? 음이온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모랑 세모를 싹 지워주면은 자, 음이온이 하나밖에 안 남는다? 이 친구가 누구게? 수산화이온이겠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친구가 OH-고, 그럼 이 친구가 또 반응하지 않는 어떤 양이온이겠구나. 금속 양이온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억, 별 때문에 산성이 나타난다. 수소라는 거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별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이 친구. 자, 수소랑 수산화이온이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물 만들어지죠. 그지? 자, BTB 용액 떨어뜨렸을 때 노란색, 자, BTB는 노초파였습니다. 노란색이라는 게 지금 산성 물질을 찾으라는 거죠. 그지? 그럼 가나를 선택해 줘야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다른 건 괜찮나? 또 안 됩니다. 응? 아, 다음 장 넘어가면 되지. 18번은 괜찮나요? 여기서 문제 될 만한 게 18, 19번 정도? 혹시 20번 문제 있습니까? 20번 해야 돼? 20번 괜찮나? 아, 20번 또. 21번은 어때? 21번은 괜찮아? 자, 그러면은 18, 19, 20. 자, 요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막 크게 없으니까 빠르게 조금 해볼게. 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를 보시면은, 지금 NaOH는 가수가 1자리고, CaOH2는 가수가 2자리야, 그지? 한 분자에 이제 OH가 2개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율을 여기서 쌤이 한번 적어본다면은, NaOH에서는 얘가 1만큼 나오고, CaOH2에서는 얘가 이만큼, OH가 이만큼 나오잖아. 그지? 자, 그럼 전체가 3만큼이야. OH-가 비율상으로 전체가 3만큼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여러분들 비율을 보시면은 혼합후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양이온이 누가 나오냐? 하니까 수소 이온 나오고요. 나트륨 이온이랑 칼슘 이온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 만약 수소 이온이 남았다면, 그러니까 혼합해서 만약에 산성이라면 세 가지 물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비율을 보니까 두 가지 물질밖에 안 나오네? 그죠?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수소 이온이 없다. 지금 염기성이라는 거죠. 적어도 중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흰색과 좀 까만색으로 나오는 요 회색으로 나오는 요 부분들이 각각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 X라는 게 어떤 값이 될 수가 있냐? 자, 일단 요 지점이 여러분들 중화점일 수도 있어요. 그지? 수소 이온의 개수랑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정확히 딱 맞았을 수도 있어. 혹은 염기성이 더 남았을 수도 있죠. 그지? 자,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방금 요 얘기 이해되나? 3Y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해됩니까, 요거? 자, 그러면은 이제 나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지금 요 친구가 이제는 2배만큼이네. 이만큼, 2y만큼, OH-가 2y만큼. 요 친구도 2y만큼이에요. OH-가. 그지? 자, 그래서 전체 4만큼을 가져다 놨어. 자, 근데 여러분들 아래쪽에 비율 보시면은 2대 1대 1이 나와요. 그지? 2대 1대 1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회색이, 그림을 그려야겠네. 여러분, 흰색이 누가 되냐면, 흰색이 나트륨 양이온이 되죠. 그죠? 자, 원래 1대 1이었는데, 자, 지금,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은 서로 한 분자당 하나씩 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얘네들 비율은 일정해야 돼. 근데 얘를 2배로 늘렸죠. 그러니까 얘가 2만큼, 얘가 1만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칼슘 양이온 자리가 되는 것이야. 나 여기 왜 플러스라고 나왔나? 2 플러스인데, 그지? 자, 그러면 남는 요 자리가 누가 돼야 된다? 수소 이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하, 지금 수소가 남았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지? 수소가 남았구나.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칼슘 양이온의 비율과 수소 이온의 비율이 같아버리네. 그죠? 자, 지금 1만큼 넣었는데, 지금 1만큼 똑같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지? 자, 봐봐. 다시 생각해봐. 자, OH-는 4만큼 넣었어요. 4만큼. 4Y만큼. 지금 4Y만큼 들어간 거야. 근데 지금 수소 이온이 Y만큼 남았다니까. 자, 그러면 얼마를 더 집어넣어 줬겠냐? 기억이 5Y만큼이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자, 요거 이해되길 바래요. 자, 5Y만큼 넣어준 것이요. 그러면 우리 다 한 겁니다. 다 풀었는 거야. 보기 기억 볼게요. X 대 Y는 4대 1이다. 자, X가 4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 틀린 거야. 자, 니은, 기억은 5Y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은 나에서가 더 많겠죠. 그지? 자, 왜 그런가 하니, 자, 다시. 가에서는 고갈 났죠. 지금 수소 이온이 고갈 났어. 적어도, 최대 많이 쳐도 중화점입니다. 그지? 자, 근데 나에서는 지금 OH- 개수를 늘려줬는데 수소도 많이 남아버렸죠. 여기서 더 많이 반응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 자, 그래서 정답 4번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19번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개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이게 18번이랑 19번이랑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농도가 같은 이라고 나와요. 요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 농도가 다를 때, 여러분들 쌤이 아까 전에 그 개념 얘기할 때 농도가 다를 때가 이제 그 중화점이 이제 다른 부피일 때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인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농도가 같은이라고 나타난다면은 부피당 분자의 개수가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선생님은 여기다가 어떤 걸 좀 표시를 해줬냐? 자, 일단은 농도가 같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H2SO4 황산이 분자 하나당 수소 이온은 2개씩 내어주죠. 그지? 요 정도 좀 체크를 하란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가 되려면은 1대 2만큼이 나와야 돼. 그죠? 1대 2만큼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쌤은 요거 좀 적어줬는데, 여기가 한 20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30만큼이라 생각하고, 여기가 40만큼이라 생각해도 괜찮다고. 자, 지금 실제 이온수가 아니고, 반응할 수 있는 좀 비율을 적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는 비율이 2대 3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반응비가 2대 3이 되는 것이고, 이 친구는 6대 5가 될 것이고요.
이 친구는 2대 1만큼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보면은 요거는 염기성이에요. 수산화 이온이 더 많잖아. 그지? 자, 요 친구는 산성입니다. 수소 이온이 더 많으니까. 요 친구도 산성이 될 것이야.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뭐냐니까, 자, 요거야. 요겁니다. 여기서 고갈났다는 거죠. 빵이야. 없어. 뭐가 없겠어? OH-가 없겠죠? 지금 OH-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남는 이온이, 우리가 남은 이온 좀 찾아봐야 되는데, SO4, E-가 있을 수가 있고, Na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H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빈자리가 어머나 세상에 2개밖에 없네. 또 찾으라는 소리죠. 그지? 골치가 아프다. 자, 니은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니은이 당연히 여러분들 나트륨 양이온이다 해주면 참 좋아. 자, 왜 그런 거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얘가 너무 많지 않나? 그지? 같은 부피인데, 같은 농도인데, 얘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수소이온 제끼고, 일단 수소이온이라면 여기가 빵이 나와야겠죠. 그지? 여긴 염기가 남았으니까. 일단 니은은 수소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근데 SO4E-가 그러면 나올 수 있겠냐? SO4E-가 오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큼직하지 않냐고요. 그지? 지금 2대 3의 반응을 해서 수산화 이온이 4만큼이 남았어. 그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8만큼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SO4E-라면. 제 말 이해됩니까? 여기 지금 반응을 해서 1만큼이 4라는 거죠. 그지? 근데 지금 SO4E-는 반응 안 했으니까 2만큼 그대로 있지 않겠냐고. 그럼 여기가 8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럼 얘는 나트륨 이온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억을 이제 뭘로 두냐라는 것인데, 자, 이것도 비율로 나타내보면 수소 이온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SO4E-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것도 보면은, 수소 이온이라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맞았었는데, 2대 3의 비율로 만났을 때 얘가 4만큼인데, 6대 5만큼의 비율로 만났을 때 여기가 6이 남는다?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거야. 이 숫자가 이만큼 크게 나올 수가 없죠. 2대 3으로 했을 때 남는 값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그게 4만큼 나왔다고. 6대 5만큼 했으면은 남는 값이 더 적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얘가 6이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스레 SO4E-가 들어감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선생님이 여기 좀 채워줬는데 여기가 4가 될 것이야. 4를 굳이 한 이유는 이게 20 구하려고 했는데 바로 구해도 괜찮지만 여기 4를 구했어요. 곱하기 3분의 2를 해서. 자, 그럼 여기가 8이 나오죠. 그지? 자, 요거는 3대 2이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은 이 친구도 8이 나오죠. 그래서 A와 B가 같다인 것이고, 자, 니은과 디귿은 틀렸다인데, 자, 디귿 보시면은 BTB용액 계속 나옵니다. BTB용액이 초록색이려면 노초파, 중성이어야 돼. 자, 근데 지금 실험 가나다는 중성이 없어요. 그지? 다시 얘기해 봤을 때 우리가 중성이 나오려면은 1대 2만큼의 부피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부피가 1대 2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20번이었나? 20번 설명 맞나요? 20번 진짜 빠르게 설명할게. 자, 20번에 묽은 황산 위에다가 뭘 적어주면 좋겠냐? 묽은 황산 위에 H2SO4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 NaOH를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야. 이 친구는 수소이온이 한 번에 2개씩 나오고 이 친구는 수산화이온이 한 분자당 하나씩 나올 거야. 그지?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 이런 것들 나오는데 단위 부피당 부피를 기준으로 뒀을 때 이온을 나타내는 것이야.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수산화 나트륨은 2분자인 것으로 보여야 돼. 그지? 묽은 황산은 한 분자인 걸로 보여야 됩니다. 자, 지금 분자가 지금 그림상으로 1대2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온의 지금 알짜 이온은 1대1로 보여야 돼요, 이게. 그죠? 자, 그럼 찾을 수 있습니다. 부피가 같을 때가 중화점이겠죠. 이 말 이해되나? 부피가 같을 때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가 중화점입니다. 나랑 나는 그러면은 똑같은 값이 되고, 가랑 마가 똑같은 온도 값이 되는 것이야.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